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슨날입니다. 아스날의 새로운 9번 제주스의 골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라운드 토트넘전 득점 이후로 한 달 넘게 득점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찬스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스는 현재 11회로 가장 많은 빅찬스 미스를 기록하고 있고, 매경기 제주스가 탄식의 표정을 짓는 모습은 이제 군어들에겐 익숙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주스에 대한 비판보다 칭찬이 많습니다. 제주스의 경기 영향력 때문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스가 후방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첼시전과 울버햄튼전을 예시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좌풀백 진첸코의 등장으로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 시 좌풀백을 중앙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터치라인과 가까운 측면과 달리 사방이 노출된 중앙에서는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위치 변화로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진첸코의 능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한 진첸코가 패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부드럽게 돌아선 뒤 우측으로 전환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만약 상대가 이런 인버티드 풀백을 막기 위해 우측 윙을 좁힌다면 좁힌 우측 윙이 비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첸코가 중앙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엔 상대 우측 윙이 따라와 바짝 마크하고 있습니다. 진첸코에게 패스를 넣어주긴 힘들지만 대신 유인당한 우측 윙이 비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2명을 배치하는 구조에 있어 아스날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주스가 내려가서 좌측 중앙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제주스를 깊숙이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스날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 선수들의 혼동입니다. 제주스가 내려오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침투하는 등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상대의 수비 대형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지만 좌측 후방의 제주스에 대치하는 첼시의 우측 선수들, 우측 중미 로프터스 치크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상황, 그리고 우측 윙 스털링의 측면을 공략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주스가 좌측 후방으로 내려간다면 포지션상 제주스를 따라가는 것은 주로 첼시의 우측 센터백이었습니다. 만약 제주스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주스는 자유롭게 공을 받고 돌아서서 강점인 드리블로 공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초에 제주스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측 센터백이 자리를 비운다면 첼시의 수비 라인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을 공략하는 것은 자카의 침투였는데요. 이에 대해 첼시는 자카의 마크맨 우측 중미 치크가 우측 센터백 대신 하프 스페이스를 막아줘야 했죠. 첼시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반대 전환으로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게 됐습니다. 진첸코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측면으로 올라갔고, 대신 빈 중앙에는 제주스가 내려옵니다. 상대 우측 센터백이 따라 나왔네요. 마갈량이스가 곧장 전방으로 롱킥을 때립니다. 침투하는 자카를 향한 것이었네요. 상대 수비라인 상황을 볼까요? 우측 센터백이 제주스에게 유인당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치크가 자카를 마크해줘야 했는데 완전히 놓치고 말았네요. 마찬가지로 제주스가 하프라인 및 중앙까지 내려왔고 우측 센터백이 유인당했습니다. 좌측 하프 스페이스가 열렸다는 뜻이죠. 진첸코의 패스 타이밍이 되자 자카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치크의 반응이 늦습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스털링은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중앙으로 이동하는 진첸코를 막을 땐 진첸코를 따라갔지만 진첸코가 측면을 타고 높게 올라갈 때는 달랐습니다. 포터는 스털링에게 진첸코를 마크하러 깊숙하게 내려가기보단 패스길만 막고 전방에 머무는 방법을 주문했는데요. 아스날은 이런 구도를 이용하여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진첸코가 올라갈 때 원래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는 제주스에게 유인당한 우측 센터백이 비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우측 풀백을 유인하고 진첸코에게 측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반대 전환을 통해 마갈량이스가 공을 받게 됐습니다. 진첸코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마갈량이스에게 올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네요. 이때 진첸코 대신 제주스가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제주스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크맨이 붙었습니다. 자카와 제주스, 진첸코까지 모두 마크맨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진첸코가 높게 올라갑니다.
연쇄적으로 측면에 붙어있던 마르티넬리는 제주스에게 유인당한 첼시의 우측 센터백이 비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우측 풀백 아스필리쿠에타는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안으로 좁히는데요. 덕분에 측면의 진체코에겐 공간이 생깁니다. 이어서 자카의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스털링의 위치 문제가 눈에 띄는군요. 자카가 공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리고 자카에서 진첸코로 가는 패스 길목을 막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했거든요. 결국 자카의 패스가 진첸코에게 연결되면서 아스날은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합니다. 첼시의 패스 미스로 마갈량이스에게 공이 가면서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진첸코 대신 제주스가 중앙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상대 우측 센터백을 유인했군요.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스필리쿠에타를 묶어놓습니다. 그렇게 생긴 측면 공간으로 진첸코가 달려가고 마갈량이스는 로빙 패스로 연결합니다. 스털링이 패스 길목을 막고 있지만 공이 공중볼로 가니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네요. 이렇게 제주스가 3선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수비 대형에 어떻게 혼동을 주고 어떻게 공략했는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런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하나 더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공격 상황이 아닌 수비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정확히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즉 상대에게 공을 뺏겨서 역습을 당할 때입니다. 풀백, 미드필더 등 원래 수비 상황에서 좌측면을 지켜야 할 선수들이 공격을 위해 올라갔으니 대신 3선에 있던 제주스가 좌측면을 커버하는 것이죠. 제주스 특유의 성실한 수비 가담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통계 지표를 보면 제주스의 수비 액션이 주로 좌측에서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스날의 좌측엔 특히 기동력이 안 좋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스가 우측 후방이 아닌 좌측 후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였습니다.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좌측 중미 비에이라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 우측 중미를 유인합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스가 내려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 중앙 센터백이 딸려 나왔고 제주스는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이때 아스날 선수들은 제주스에게 유인당한 센터백이 비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첸코가 공을 뺏기고 말았네요.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낮은 위치에 있던 제주스가 곧장 커버에 들어갑니다. 직접 태클까지 시도하면서 공을 되찾아왔네요. 수비 성공입니다. 제주스가 내려오고 비에이라가 침투하며 자리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이때 측면으로 벌려주던 마갈량이스의 패스가 차단당하면서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좌측 풀백과 좌측 중미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때 가까운 제주스가 측면을 커버하러 전력 질주하네요. 빠르게 내려가준 덕분에 상대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주스가 저 위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상대는 템포를 죽이지 않고 빠르게 치고 나가서 앞 공간을 활용했을 겁니다. 이어서 제주스가 태클을 가하는데 공을 뺏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동료들이 내려와줬고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제주스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주스가 후방으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아스날의 공격과 수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주스가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they